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생활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연말 연초에 잦은 술자리가 있고 술자리나 혹은 뭐 주변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시비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사건적인 어떠한 형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모욕죄, 그리고 명예훼손죄, 그리고 폭행죄, 상해죄, 특수상해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히. 일단은 첫 번째로 모욕죄.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돼요. 그럼 공연이기 때문에 공연성이라 그러는데 공연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일방이 1대1로 밥을 먹다가 1대1로 뭐 술을 먹다가 1대1로 자리를 하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모욕을 했을 때는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3자가 있어야 돼요. 제3자가 있어서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모멸감과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모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모욕이란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추상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모욕이라 말합니다. 명예훼손에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좀 구체화된 표현이라고 하자면 모욕죄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쌍욕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뭐 이런 쌍욕, 이거 다 모욕죄예요. 아까 벌금이 200만 원 이하라 그랬는데 판례를 보면 부산지방법원 판례일 텐데 판례를 보면 야 이 새끼야 머리 벗겨질 놈아 이거 다 모욕죄예요. 다 모욕죄인데 대한민국 모욕죄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냐면 술을 먹다가 경찰들한테 뭐 단속을 당하던 음주 단속을 당하던 아니면 경찰들이 출동했을 때 제복 입은 경찰관들한테 시비를 거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공무집행 방해죄는 폭행과 협박이 수반돼 가지고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경찰관 몸에 손을 댄다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인데 경찰관 몸에 손은 안 대고 경찰관한테 그렇게 막 쌍욕을 하고 무시하는 그 대한민국 그 취객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취객들은 대부분 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욕죄 사건을 보면 대부분 출동한 경찰에 대해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모욕죄는 공연히 어떤 추상적 경멸의 표현, 쉽게 말해서 쌍욕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뭐 욕이야? 다 욕이에요. 예. 모든 판단은 법정 위에서 하는데 우리 판사님, 검사님, 뭐 변호사들이 일반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뭐 욕설을 하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야 이 새끼야 이런 거 다 욕으로 생각해요. 이걸 들은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욕설도 다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당한 사람이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돼요. 뭔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으면 바로 고소하셔야 돼요. 그냥 일주일 내로 바로 고소를 하세요. 그러는 거고 공연성이 있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어야 되고 뭐 목격자들이 부인을 한다 그러면 녹취록 같은 파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307조 1항은 여러분들이 흔히 들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고 307조 2항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인데 일단 명예를 훼손한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명예를 훼손한 개념은 우리가 아까 모욕죄는 약간 추상적이고 경멸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그런 표현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 예를 뭐라 그랬나? 어쨌든 쌍욕이 있으면 모욕죄. 쌍욕이 없이 그냥 직위를 이용하던가 너 직함이 이런데 이러지 않냐? 너 이런 일 하지 않았냐? 너 저러지 않았냐? 이런 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상대방의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였는데 그게 그 명예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이러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사실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이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인정돼야 되고요. 공연성이라는 게 아까 피해자 말고 그 자리에 여러 명이 몇 명이 더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연성이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인정이 안 됐던 사례들 설명을 드리자면 피해자한테
명예훼손을 막 합니다. 너 옛날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합니다. 근데 이 옆에 피해자의 엄마가 있었어요. 피해자의 엄마가 있었는데 이 공연성이라는 거는 전파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이게 또 전파가 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있으면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라는 그런 전파 가능성 설인데 피해자 옆에 엄마가 있었는데 피해자를 굉장히 욕하게 있었는데 엄마가 그걸 들은 엄마가 외부에 나가서 내 자녀를 이 욕설을 이 평가 저하에 대해서 전파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공연성이 인정이 안 돼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좀 있어요. 예. 그런 사례가 있고 여러분 근데 대다수 이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대다수 피해자 외에 제3자가 있으면 명예훼손죄는 충분히 성립을 한다는 것이고요. 좀 특이한 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전화통화로 명예훼손을 막 했어요. 뭐 너 이러지 저러지 않았어? 그랬는데 이 사람은 상대방한테만 얘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스피커폰을 켜놓고 여러 사람하고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연성이 성립을 했냐 안 하냐? 사실 이거는 공연성은 성립을 하는데 이 공연성에 대한 이 범죄에 대한 전화통화를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고의가 성립돼야 돼요. 과실범도 있긴 하지만 이 명예훼손은 고의범인데 뭐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전화통화 할 때마다 상대방한테 너 지금 스피커폰이야 물어보면서 통화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응당 전화통화라는 거는 너만 상대방만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는데 상대방이 스피커폰을 들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부인되지 않을까. 저도 이거는 판례로 본 건 아니고 제가 예상하는 이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범죄가 사실적시가 있고 허위사실적시가 있는데 형량이 약간 달라요. 사실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허위사실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폭행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260조예요. 260조는 폭행과 존속폭행을 규정하는데 존속폭행은 직계 혈족에 존속된 사람을 폭행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폭행이 뭐냐?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예요. 자,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내 신체의 완전성은 오로지 나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여기 지난 PD님께서 제 어깨를 만졌어요. 이거 폭행이에요. 내 신체는 여기 가만히 있을 완전성이 있는데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근데 이거를 누군가 내 터치를 했다? 이런 폭행이에요. 물론 뭐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폭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사례 중에 중국집 그 주방장에서 셰프가 있고 또 아르바이트생이 왔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좀 굉장히 못했나 봐요. 굉장히 못해서 뭐 혼내다가 CCTV도 다 있고 막 혼내다가 혼내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약간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뭐 침뱉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혼잣말로 뭐 거린 거예요. 뭐라 걸리니까 이제 이 주방장이 사람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 왼손으로 사람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지 얼굴을 좀 돌리려고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자마자 얘가 지금 폭행하신 거예요? 이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출동했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분은 폭행죄로 입건이 됐어요. 얘는 뭐 여기 맞았다고 했으니까. CCTV를 돌려보면 맞은 건 아닌데 어쨌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댔어. 이러면 사실 폭행죄로 바로 입건을 합니다. 이거를 수사기관에서 폭행죄로 입건하지 않으면 이 피해자 측에서 또 민원 제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 검찰, 이 수사기관에서는 일단은 입건을 하고 그리고 재판에 넘겨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건이 배당이 됐죠. 근데 이 사건은 또 재밌는 게 또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이 신고하고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폭행인지 아닌지 그 아르바이트생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데 이분이 소재 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다가 증인 출석을 보내도 반송되고 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재판을 끝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득을 합니다. 이 폭행죄가 인정이 된다 그래도 벌금 한 50만 원? 벌금이 약식명령으로 30만 원이 나왔다. 30만 원이 나왔는데 억울하다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를 한 거고 이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은 30만 원 낼 건데 근데 또 이분하고 협의한 결과 그냥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그러면 소재 탐지, 증인에 대한 소재 탐지에 대한 그 의무가 그 검찰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님께서 또 고생을 엄청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군대를 갔구나라는 걸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으면 휴가에 맞춰가지고 재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한 번 군대 갔으면 100일 휴가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을 한 3개월 후에 잡았고, 재판장에 이 학생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아르바이트생이, 이 군인이 자기가 고소해놓고도 나는 이렇게 이게 재판까지 열릴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신고로 인해서 우리 사장님이, 우리 셰프가 처벌받고 그런지 몰랐다. 그래서 저는 우리 셰프의 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판사님을 좀 빨리 찾아봤죠. 왜냐면 폭행죄는 아까 말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랑 비슷하게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공소 기각이 돼요. 재판을 그 자리에서 그냥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신문을 하다가 때렸니 안 때렸니, 오른손으로 때렸니,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왜 얼굴 돌렸겠니, 막 상처가 났니 안 났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중간에 뉘앙스가 너무 좀 협조적이어서 혹시 우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십니까? 이러니까 처벌을 원치 않는데요. 이렇게 말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피고인이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저희 사장님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판사님을 뻔히 쳐다보니까 판사님도 저를 한번 쳐다보고 검사를 한번 쳐다보고 증인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검사한테 적의 판단이나 사건 종결하고 최후의 진술하고 끝냈거든요. 그리고 공소기가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분은 아예 벌금도 안 내고 깔끔하게 끝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신체에 손을 대면 신체의 완전성 침해라 그래서 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실제로 고의성을 가지고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상해가 아닌 이상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원만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해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간단히 특수상해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이 뭐냐? 아까 말한 폭행은 신체의 완전성의 침해이고요. 상해는 엄밀히 말하면 생리적 기능의 훼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진단서가 들어가면 상해예요. 실무에서는 누가 나를 때렸어요. 나를 때렸는데 병원에서 진단서가 안 나와. 이러면 폭행이고, 누가 날 때렸는데 병원 갔더니 진단서가 나와. 이러면 상해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현대인이, 아마 저도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병원을 가면 우리 현대인이 너무 피곤해서 전치 2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살짝 밀쳐도 넘어져가지고 타박상, 찰과상, 이렇게 해가지고 상해라고 그 진단서를 전치 1주나 2주 내기도 하는데, 전치 1주 낼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이건 상해가 아닙니다 하는 경우도 좀 왕왕 봤어요. 근데 보통 전치 2주 이상을 써내면 상해죄로 의율이 됩니다. 그럼 상해와 폭행의 실무적인 가장 큰 차이점은, 실무적인 차이점 전에 일단은 내용적인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폭행은 신체의 완전성의 침해, 상해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인데, 이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라는 말이 자연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서를 받았다는 거는 자연 치유가 안 되고 네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진단서가 치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이고, 뾰족한 물건에 찔렸을 때 열린 상처가 발생하잖아요. 이건 자연 치유가 안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상해죄라고 하고요. 상해죄 중에 수면제를 먹여서 사람 잠들게 했는데 그것도 상해죄다라는 그런 판례도 있어요. 정신적인 부분이 자연 치유가 안 된 그런 예도 있고요. 어쨌든 실무상으로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이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폭행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폭행과 상해가 단순히 형량의 차이냐, 벌금 얼마, 징역 얼마 이 차이냐, 그건 아니고요. 가장 큰 차이가, 아까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를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진단서가 안 들어가면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에서 상대방하고 합의만 되면 공소 기각으로 다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이 재판을 없애고 수사도 다 종결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상해는 진단서가 들어가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계속 진행돼서, 다만 합의가 되면 양형에 참작이 돼서 양형상 벌금을 조금 받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진짜 가벼운 상해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검사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던가 혹은 형사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어쨌든 폭행이든 상해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할 정도로 뭐 열린 상처를 나게 했던가 그럴 정도에는 사죄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변호사들이 여기까지는 뭐 왕왕 변호를 할 수가 있는데, 특수자가 들어가는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특수폭행,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변호하기가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많이 다치기도 했고, 이 특수상해죄는 2인 이상이 한 사람을 상해를 하게 하던가,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상해하게 하는 것, 특히 뭐 술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사람을 때리던가, 뭐 의자를 던지던가, 혹은 뭐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로 뭐 휘둘러가지고 뭐 찌르던가, 뭐 이런 거 다 특수상해인데, 특수상해는 폭행죄와 상해죄와 일반 상해죄와 다르게 벌금형이 없어요. 무조건 징역 1년 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2명 이상에서 1명을 때리던가,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을 상해하게 하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셔야 되고 고소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뭐 본인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정말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든 어떤 사유에 의해서 화가 나서, 혹은 정당방위적인 요소도 있고 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하면 사죄하고, 그리고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를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징역이 1년 이상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모욕죄, 명예죄, 폭행죄, 상해죄, 그 특수상해까지 곁들여가지고 사실 이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저는 맨날 이런 사건만 보고 살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나도 당할 수 있는, 또 내 주변 누구도 당할 수 있고, 나도 또 어떻게 보면 행위할 수도 있는 그런 형사적인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달아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 강원도 얘기를 하던가, 또 정치 얘기를 하던가, 형법적인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따구TV 시청자분들 연말 모두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